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발언 이게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 후보가 신중치 못했던 점 죄송하다. 사전에 준비했던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수습에 나섰지만 당원 표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는 우리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하신 말씀이 맞나?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윤한홍 의원이 이 장문의 비판글을 올리면서 친윤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후보는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감사의 마음, 용기 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달래기도 나섰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가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를 낮춘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대세에 지장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매우 그 정교하게 기획이 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올 반응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된 그런 그 행동이고요. 왜 이 발언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던졌을까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약간 2위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었던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제가 보건대는 그 일종의 친윤계 그 표심 중에서도 약간 그 내분을 좀 노린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친윤계 내에서는 설왕설래가 상당히 좀 오갈 것이고요. 이게 과연 이제 그 온당한 발언이었느냐 아니냐를 놓고도 아마 겉으로는 마치 뭐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특히 대통령 관련한 부분까지 언급을 딱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까지도 다 계산한 거죠. 처음 발언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세게 반발하면 살짝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까지 걸고 들어가는 이 전략까지도 다 지금 이제 계획을 좀 한 것이고 저는 그 의도대로 지금 사실은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표심 상황도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는데 밤늦게 또 이제 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몰아쳤잖아요. 여전히 패스트트랙 기소가 맞는 거냐? 이렇게 하자 한 후보가 그때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결과적으로 또 끌고 들어갔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계산을 한 거라면 더 이상 한동훈 후보는 AI가 아닌 게 분명해졌습니다. AI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거든요. 실수로 보신다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작동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본인도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감정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아니 그때 그거 나한테 그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이 나와버린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당원이나 지지층의 판을 갈아엎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내뱉은 한마디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도 한마디 뱉은 것이 영원히 남는데 저는 이게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앙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는 여태껏 나왔던 배신자 프레임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또 이 장예찬 전 청년 최고가 제기한 여론조성팀보다도 이 부분이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에게는 더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른바 선거를 분석할 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BP와 TP인데 브레이킹 포인트도 아니고 브레이킹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브레이킹 포인트냐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을 뒤엎을 TP 터닝 포인트냐 그것도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이 여진이 상당히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계속 각을 세워왔는데 어제 소시오패스 아니냐라는 이런 되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아직도 검사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캐비넷이 윤석열 캐비넷보다 큰 것인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법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그 국회 의결에 대한 육탄 저지를 막기 위한 법률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그 같은 본질로 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위법하고 절차가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행위를 하면 거기에 반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뭐 적용된 예가 이번에 처음 거의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판례가 새로 형성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패스트트랙 전국이 이제 촉발된 게 그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을 제2배 의원으로 위법한 불법적인 사보임을 하는 절차 위법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 때도 이게 그 절차적으로 위법한 그 국회 의결 과정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도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보수 탄압의 상징으로 그 보수 진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소 제기가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하면서 전혀 예정이 없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나 표정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수습하는 발언도 없어요. 그거는 결국 이제 머릿속에는 두고 있었고 그 발언하는 그 과정 그 토론 끝날 때도 별로 후회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상 던지고 보니까 뭐 반응이 안 좋고 왜 이러지 해서 그냥 사후적으로 그 사죄를 하는 그런 제스처만 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솔직히 진짜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데다가 그 대통령을 끌어들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상사한테 맹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업무적인 협조 관계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의견 이야기하겠다. 항상 그래왔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묻는 거잖아요. 본인의 의견이 뭐였냐 그때. 그걸 묻는데 갑자기 그때는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의 선택적 맹종이다. 자기가 그 필요할 때는 이제 맹종했다가 또 다르게 필요할 때는 맹종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선택적 맹종과 맹종하지 않는 관계를 그냥 보여준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그 이제 결국은 국힘 전당대회가 자폭 전당대회. 어찌 보면 좀 팀킬이랄까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대표가 되는 데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데는 저도 대세에 크게 지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지도력은 크게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한동훈 당 대표가 되면 상의할 수 있겠어요. 뭔가 민원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리할 때 전부 다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캐비넷 때문에.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제가 그때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국회 사무총장실에 있어가지고 그때 퇴근도 못하고 그걸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이거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안이고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그때 당시 유인태 사무총장이었는데 방에 와서 중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 기사로 찾아보면 있을 텐데 법률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공소 취소 얘기를 왜 하느냐. 재판에서 지거든요. 이 자신 있으면은 재판 가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본인이 안 들어줬으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방송에서 공개한다는 게 이게 되게 치명적인 사안인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공정하다는 인식을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일단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사실상 사법 판단 혹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싶을 정도로 깊숙이 개입을 해놓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 장관은 중립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지층에서 과연 납득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